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몸담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전문가 권영하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HBM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 기술이 현대 컴퓨팅에서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보통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깎아먹게 됩니다. HBM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일반적인 D램을 여러 층으로 높게 쌓아 올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획기적으로 늘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 내부에는 TSV라고 불리는 수천 개에서 만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여러 대 설치하여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결국 HBM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수 메모리이며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연산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원칩 안의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통합하는 뉴로모픽 반도체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HBM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양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생산, 그 이상을 뜻합니다. 반도체 제품의 개발 주기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업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제출하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이 제품이 실제 가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 6개월 이상 정밀한 테스트를 반복하며 성능을 확인합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실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양산에 돌입합니다. 양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제품이 실험실을 떠나 실제 시장에 공급되어 매출로 직결된다는 뜻이며 삼성전자의 제품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탑재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양산 초기에는 고객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물량을 조절하겠지만 품질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증명된다면 점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메인 벤더로서 약 6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25% 수준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세컨드, 벤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HBM4 양산에서 보여준 기술적 사양은 매우 놀라운데 자체 파운드리 공정인 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하여 로직단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12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훨씬 앞선 첨단 공정을 도입한 셈이며 이는 연산 효율과 전력 소모 측면에서 강력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칩 자체도 삼성은 최신 원C D램을 사용하여 원B D램을 사용하는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해냈기에 향후 시장의 판도가 삼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집니다. 첫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끄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율을 안정화하고 대량 공급 체제를 갖춘다면 2년에서 3년 뒤에는 시장 점유율 역전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4가 이전 세대보다 속도와 용량 면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실제 인공지능 서버의 성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불러오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성능이 인공지능의 지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학습 과정에서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서도 반도체의 성능은 결정적인데, 고성능 메모리는 대답 사이의 지연 시간을 없애 훨씬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답변이 나오기까지 발생하는 미세한 대기 시간은 바로 반도체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속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버의 대수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운영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전력 효율 문제 역시 반도체 기술로 해결 가능한데, HBM4는 전력 소모량을 낮추어 운영비를 절감해 줍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한계로 지적되는 발열 이슈 또한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열 발생을 억제하고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은 단순히 GPU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 현상 없이 GPU의 속도를 뒷받침해 주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GPU는 슈퍼카처럼 빠른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속도가 경차 수준이라면 전체 시스템은 결국 느린 메모리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Image von Neumann Architecture Bottleneck. 이러한 이유로 현대 컴퓨팅의 고질적인 문제인 폰 노이만 구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주도권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 시리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곳만이 HBM4를 공급하게 된 배경에는 매우 엄격해진 기술 장벽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사는 삼성과 SK,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세 곳이 메인이지만, 이번 차세대 공급망에서는 마이크론의 이름이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성능 요구 조건을 대폭 상향하면서 3사와 협상을 진행했는데, 삼성과 SK는 이 조건을 충족한 반면 마이크론은 기술적 한계로 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탈락 위기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는 로직 다이 공정의 차이인데,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SK는 TSMC와 협력하여 첨단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외부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 대신 기존의 메모리 공정을 변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요구되는 고성능 로직 설계를 구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정은 보통 10나노미터급에 머물러 있는 반면 파운드리의 첨단 공정은 7나노미터 이하로 훨씬 앞서 있어 로직 성능에서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론이 한 타임 늦어지면서 엔비디아 루빈 칩의 막대한 물량은 기술력을 증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여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례없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물량까지 인공지능용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전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메모리 시장은 작년 대비 1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성능이 인공지능의 지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학습 과정에서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서도 반도체의 성능은 결정적인데, 고성능 메모리는 대답 사이의 지연 시간을 없애 훨씬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답변이 나오기까지 발생하는 미세한 대기 시간은 바로 반도체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속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버의 대수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운영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전력 효율 문제 역시 반도체 기술로 해결 가능한데, HBM4는
전력 소모량을 낮추어 운영비를 절감해 줍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한계로 지적되는 발열 이슈 또한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열 발생을 억제하고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은 단순히 GPU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 현상 없이 GPU의 속도를 뒷받침해 주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GPU는 슈퍼카처럼 빠른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속도가 경차 수준이라면 전체 시스템은 결국 느린 메모리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Image von Neumann Architecture Bottleneck. 이러한 이유로 현대 컴퓨팅의 고질적인 문제인 폰 노이만 구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주도권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 시리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곳만이 HBM4를 공급하게 된 배경에는 매우 엄격해진 기술 장벽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사는 삼성과 SK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세 곳이 메인이지만 이번 차세대 공급망에서는 마이크론의 이름이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성능 요구 조건을 대폭 상향하면서 3사와 협상을 진행했는데 삼성과 SK는 이 조건을 충족한 반면 마이크론은 기술적 한계로 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탈락 위기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는 로직 다이 공정의 차이인데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SK는 TSMC와 협력하여 첨단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외부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 대신 기존의 메모리 공정을 변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요구되는 고성능 로직 설계를 구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정은 보통 10나노미터급에 머물러 있는 반면 파운드리의 첨단 공정은 7나노미터 이하로 훨씬 앞서 있어 로직 성능에서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론이 한 타임 늦어지면서 엔비디아 루빈 칩의 막대한 물량은 기술력을 증명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여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례없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물량까지 인공지능용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전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메모리 시장은 작년 대비 1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에 위치한 P4 공장의 라인을 대폭 증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약 20%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너무 압도적이라 완벽한 대응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 국면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HBM 시장은 그 중심에서 산업 전체를 견인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원스톱 HBM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리고 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모두 한 지붕 아래에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고객사가 인공지능 칩을 주문하면 삼성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칩의 두뇌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최첨단 공정으로 이를 직접 제조해 줄 수 있습니다. 제조된 시스템 반도체에 HBM 메모리를 결합하는 패키징 공정까지 삼성 내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 고객사는 여러 업체와 소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됩니다. 반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집중하기에 로직 칩 제조나 최종 패키징은 TSMC 같은 외부 파트너사와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거리와 소통에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은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속도가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반도체 칩 간의 정합성 문제 역시 한 기업 내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훨씬 정교한 최적화가 가능하며, 이는 곧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의 원스톱 서비스는 큰 매력이 있는데, 여러 국가를 오가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합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만약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능력이 부족한 빅테크 기업이라도 삼성에 의뢰하면 설계부터 제조와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시장이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협력하는 분업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효율성과 속도가 생명인 만큼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통해 보여준 기술적 자신감은 결국 이러한 강력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앞으로의 시장 경쟁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작은 회로를 그리느냐의 싸움을 넘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고 에너지를 아끼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다시금 반격의 기회를 잡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써내려갈지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오늘 권영화 교수님과 함께 살펴본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의 안보이자 인류의 지능을 확장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신 권영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왜 삼성전자가 이번 HBM4에서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원동력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회로의 미세 공정인데, 삼성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일시 디램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처리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일시 디램은 이전 세대인 일비 디램보다 훨씬 좁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어 동일한 크기의 칩에서도 훨씬 높은 용량과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보유한 강력한 무기인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은 HBM의 하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직 다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서 데이터를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이 통로의 성능이 좋아야만 전체적인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하며 공정 최적화에 시간을 쏟는 동안, 삼성은 내부 사업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와 공정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단순히 생산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칩 내부의 전력 소모를 최적화하여 인공지능 서버의 최대 난제인 전력 효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HBM4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약 20% 이상 절감되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수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운영 비용을 수천억 원 이상 아껴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한국 내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삼성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리스크로부터 고객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반면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제품을 완성해야 하는 협력 구조는 천재지변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공급망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상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이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차세대 HBM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루빈 이후에 등장할 차세대 GPU 라인업에서도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기술적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일 부품의 성능을 넘어 여러 반도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느냐의 싸움인 패키징 기술이 승부처가 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큐브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통해 여러 개의 HBM과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의 칩처럼 완벽하게 통합하는 기술력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통합 기술은 칩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데이터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이는 곧 전송 속도의 향상과 열 발생의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부터 소프트웨어적인 설계, 최적화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지능형 컴퓨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인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우리 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은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를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소프트웨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공정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고객사의 맞춤형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완벽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길 원하며, 삼성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커스텀 SoC 설계팀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을 칩에 직접 구현해주고, 이를 최신 HBM과 결합하여 세상에 없던 고성능 반도체를 탄생시킵니다. 이러한 맞춤형 반도체는 범용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연산 효율은 극대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여 데이터 센터 운영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HBM4 시대에는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 장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직 기능을 일부 흡수하여 연산 보조 역할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메모리로 진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적 변곡점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주도하며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수율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되는데, 삼성은 오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높다는 것은 버려지는 칩 없이 생산된 대부분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양산 소식에 집중하는 이유도 결국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검증된 생산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현재보다 수백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을 가진 차세대 HBM이 필수적입니다. HBM4를 넘어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기술 표준에서도 삼성전자는 이미 연구개발 로드맵을 확정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저전력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성능 지표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저전력 설계 기술은 인공지능 서버가 소모하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여 지구 환경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권은 이제 단순히 자본력의 싸움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지식 정보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생태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맏형으로서 기술 공유와 상생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HBM4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향후 반도체 시장의 구체적인 전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향후 전망을 정리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와 투자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HBM은 일반 디램보다 단가가 훨씬 높고 이익률이 좋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자 품목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마이크론이 차세대 공급망에서 고전하는 사이 한국의 두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현재의 점유율 수치에 매몰되기보다 각 기업이 보유한 공정 기술의 성숙도와 수율 안정화 속도를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시너지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주가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원스톱 솔루션의 실제 수주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 역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공학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때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는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 로드맵의 이행 여부와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술 리더십을 증명해낸 만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반도체의 복잡한 원리와 시장의 긴박한 흐름을 함께 짚어주신 권영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권영화 교수님의 전문적인 식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변화무쌍한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도체 기술의 진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